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하라쌤입니다. 빠르면 3월 중순부터 4월까지는 학부모 상담이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 시 학부모님들께서 교사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하는 내용과 이런 질문은 좋을 것 같다라는 제 조언, 아울러 선생님의 답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석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학부모 입장에서만 학교를 방문하고 상담을 했었던 순수 학부모였습니다. 당시 저는 3월과 4월에 진행되는 학부모 상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가서 얻어올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학부모 상담에 임했습니다. 또 안 가기에는 사실 눈도장을 한번 찍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갔었을 때 아무 준비도 없이 학부모 상담에 임했을 때 저도 할 말이 없고 담임 선생님도 저에게 크게 하실 말씀이 없어서 학부모 상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썩 만족스러웠던 상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사가 되고 나서 느낀 바로는 3월 학부모 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3월 학부모 상담은 내 아이를 선생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20분, 길게는 30분까지 상담을 하실 텐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께 내 아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선생님과 아이의 이해폭이 더 깊어지고 한 해 동안 잘 지낼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무에게도 알리기 싫은 나의 가정 형편, 내 아이의 형편,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도 될까? 담임 선생님이 혹시 선입견을 가지진 않을까? 선생님들은 아이의 형편을 더 깊이 안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세터민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려드렸을 때 선생님이 세터민에 대한 수업이 나올 때 좀 더 숙고하시고 배려하셔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형편에 대해서 선생님과 진지하게 상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의 단점을 말하면 선생님이 또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까? 아이가 왜 그러한 성격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화를 잘 낸다거나 또는 툭툭 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이 형성된 배경, 동생이 태어났다든가 또는 집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선생님은 아이를 더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교실에서 아무 정보 없이 맞닥뜨렸을 때 선생님은 당황하십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실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아이의 단점을 오픈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함께 설명해 주세요. 셋째, 아이가 학습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도 말씀드려야 할까요? 물론 선생님은 학기 초에 실시하고 있는 진단평가와 수업 중 활동을 통해서 금방 아이가 학습이 부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또 어떠어떠한 이유로 학습이 부진한 것 같다 또는 어떤 면이 특히 부족하다라고 알려주시면 선생님께서 아이의 학습 부진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으시다면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런 질문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학교에서는 학습도 중요하지만 사회성을 기르는 친구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보시는 아이와 그리고 교사가 보는 아이, 또래 관계에서의 친구 관계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꼭 친구 관계를 물어봐 주시면 선생님께서 아는 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지 또는 친구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지 등등 다양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조금은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수업 태도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시간을 대부분 수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수업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꼭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이의 발표 태도나 집중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아이가 수업을 잘 따라가는지 어려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진단평가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겁니다. 무턱대고 선생님 우리 아이 진단평가가 잘 나왔나요? 보다는 아이가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진단평가는 비교적 쉬운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점을 맞았다고 기뻐할 일도 80점을 맞았다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한 희노애락은 고등학교 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습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여쭤봐 주세요. 넷째,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나요? 이것도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말투는 부모님과 있을 때, 교사와 있을 때, 또래와 있을 때 전혀 다릅니다. 내 아이가 집에서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고 바르고 고운 말을 쓰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답변에 대한 해석을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더 직선적으로 대답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정말 돌려 말해서 이해하기 힘들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 해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과 잘 지낸다면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가끔 보인다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갈등 사례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집에서 세심하게 아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갈등은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앞으로 집에서 아이에게 자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시고 아이가 좀 더 배려할 수 있게끔 함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내 아이가 좋아서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 혼자 있는 아이인지 또는 또래와 잘 못 어울려서 혼자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선생님과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혼자서 하는 일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러나 친구와 어울리고 싶은데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선생님과 자주 상담하시고 아이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운지 아니면 혹시 놀고 싶은 친구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이 아니고 2학년 이상인데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잘 돌아다니고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아이가 정말 산만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학년 초반까지도 돌아다니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3학년이 지나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돌아다닌다면 수업을 방해할 수 있거나 또는 친구들과도 갈등이 생깁니다. 또한 학습 면에서도 점점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 담임 선생님과 자주 상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가 가끔 욕을 해요 라고 말하면 우리 아이는 정말 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아이의 욕을 들었다는 건 또래에서는 더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하자 라고 함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학부모님이 말을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이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관심이 없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정말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친구 관계, 학습,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다면 할 말이 많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최고 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주간의 상담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분 또는 3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부모님과의 상담이 끝난 다음에 다른 학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부모님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먼저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 혹시 상담할 일이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주간이 끝난 다음에는 언제든 선생님께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랫동안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 상담 잘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